안녕하세요. 위큐이티 송 사장입니다. 제가 앞서 브랜딩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두 가지를 올려드렸었거든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브랜딩을 하고 난 후에 그 후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랜딩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도 했고 진행 과정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심 브랜딩 후에 그 삶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 브랜딩에 들어간 돈이 약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기획한 브랜딩이 완전히 다 적용될 때까지 약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사실 대부분 업체의 경우에는 브랜딩을 하면서 휴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큐이티는 단 하루도 휴업 없이 브랜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기간이 좀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브랜딩 디자인이 약 한 달, 적용 계획 및 세부 디자인 한 달, 패키지 주문 및 물건 주문 한 달, 기타 세부적인 디테일을 챙기는데도 한 달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산 총 거의 4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골 손님들이 매번 매장 방문하실 때마다 뭔가 바뀌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 브랜딩이 모두 맞춰지고 나면은 저희 매장의 매출이 쭉쭉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특별히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마케팅까지도 본격적으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당근마켓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브랜딩에 마케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적지 않게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2천만 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을 제가 좀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쩌면은 제가 브랜딩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뭐가 부족했나?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좀 나눌 만한 유익한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매출이 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브랜딩 이후에 배달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배달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매장 이름을 바꾼 게 문제였어요. 원래 이름이 허니랩 디저트에서 새로운 이름이 위큐이티로 바뀌면서 기존의 배달의 민족에 저희를 찜하고 오랫동안 드셔오시던 단골 고객님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그 예전 허니랩 디저트 채널에 위큐이티로 바뀐다는 공지를 한 달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온 원래 고객이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큰 타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였는데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시기는 배달이 많이 올랐는데 이젠 거의 코로나 끝물이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달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합쳐지니까 배달 매출이 생각보다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한 다음 다시 저희 매장의 매출을 보았는데 매출이 떨어졌나? 아니요.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배달 매출은 줄어들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배달이 큰 폭을 줄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뜻은 배달 수수료, 배달 대행비, 배달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그 지출이 다 세이브 됐다는 얘기거든요. 매출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순수익은 큰 폭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늘어가는 매출의 규모예요. 브랜딩 이전에는 사실 매출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브랜딩 이후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매달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대했던 거는 브랜딩이 끝나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한 달 매출 막 몇백씩 막 뛰는 거를 상상을 하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이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해보기 전까지는 꿈은 꿀 수는 있는 거니까요. 처음에 제가 인지를 못했던 이유가 막 한 달에 몇백씩 올라가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안 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매출 전표를 다시 보니까 서서히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장사가 안 됐던 달이 정말 힘들었던 달들이 있는데 그런 매출은 벗어난 지는 오래됐고요. 저희가 낼 수 있는 좀 상위의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유지하는 것 중에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기본 매출 자체가 좀 많이 늘었다는 뜻이었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보고 있는 이 중에도 저희 매장의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세 번째로 확실히 신규 고객이 늘었습니다. 제가 브랜딩 하고 나서 정말 충격받은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규 고객님들께서 저희 매장에 들어온 다음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거리를 한 몇 년 동안 지나다녔는데 이런 디저트 카페가 있는지 몰랐다. 새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거리에서 장사를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새로 생겼냐고, 이전에도 없던 디저트 카페가 지금 생겼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아웃테리어 및 외부 마케팅에 제가 좀 무지했고 또 소홀했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랜딩을 새로 하면서 이걸 자동으로 좀 하게 되고 또한 여러 조언을 받아서 아웃테리어하고 밖에 현수막을 좀 걸어 놓으면서 이 안에서 무얼 파는 곳인가 라는 이런 인식을 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겉이 예쁘면 뭐합니까? 안에서 뭘 파는지를 모르는데. 자, 네 번째로 프랜차이즈냐고 물어보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거의 새로 방문한 고객님들 중에 한 10에 6명은 여기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냐고 물어보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프랜차이즈 못해도 2,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를 바라보면서 지금 브랜딩을 진행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싸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가 프랜차이즈 매장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호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요소 중에 프랜차이즈처럼 지금 매장이 좀 잘 갖춰져 있고 예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님들께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답을 들은 고객들은 좀 신기하다 생각하면서도 잘 될 것 같다, 매장이 예쁘다, 돈 많이 버셨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돈은 쥐뿔도 못 벌었는데 말이죠. 자, 다섯 번째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성장의 최대치가 더 올라갑니다. 예전에 허니랩 디저트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좀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렇게 매겨놓은 걸 수도 있지만 브랜딩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앞으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최대치가 많이 높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허니랩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심정이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방법론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었는데 브랜딩을 새로 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어요.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 일들을 더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태산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허니랩 디저트란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지만 위퀴티라는 새로운 이름과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딩 능력의 습득입니다. 거의 브랜딩의 능력을 돈 주고 산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브랜딩을 할 일이 생기거나 이 브랜드를 다시 리뉴얼 할 때는 제가 브랜딩 업체와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100% 혼자서 브랜딩을 다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브랜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습득을 한 거죠. 체득을 하게 된 거예요.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제가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업체에서 막 10개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뭐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또는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브랜딩을 마치고 제가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해본 결과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거,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받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 신규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딩 능력을 습득한 것,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약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브랜딩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브랜딩에는 제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가 많은 성장과 경험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이후로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브랜딩 전문 업체를 통해서 브랜딩을 한 건 여기까지지만 그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거는 저의 몫이거든요. 브랜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건강한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저와 위큐이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딩 관련돼서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에다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만큼은 좀 진심이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달달하게 보내세요.